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다리 건강법, 바른 자세로 걷는 법, 발과 다리의 안마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낮에는 전국 각처에서 보살님들이 오셔서 합동천도를 여법하게 봉행을 하였습니다. 구독이 붉은색이면 자비심으로 눌러주시고 첫 파일 작은 등이라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소용 등도 다르시고 또 사업용 등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저녁 8시는 연부를 올리고 일요일 저녁 6시에는 법문을 올려드립니다. 인생이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자 살아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지금은 초고령화 시대다 보니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병장수를 위해서 체력 단련과 식단 조정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죠. 건강하려면 건강한 생활 습관과 삶에 대한 뚜렷한 목적 의식을 갖고 사회 활동도 활발하게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울증과 각종 질병에서 벗어나 무병장수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삶의 목표가 확고하면 우울증이나 만성질환에 걸릴 위험이 낮아집니다. 확고한 목표를 설정, 그 목표를 이루고자 노력하는 과정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멋대로 사는 사람에 비해서 수명이 50%가량 증가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뚜렷한 목표도 없이 헷갈리며 살아간 사람은 심장질환에 걸릴 위험이 29%, 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32%나 높다고 합니다. 체력 증진은 첫째, 장기적인 훈련 속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어떤 운동이라도 단기간에 성과를 바라지 말고 취미 삼아서 흥미롭게 즐겁게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둘째는 운동 시간은 짧은 것이 좋습니다. 운동 시간이 길면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기가 쉽고 운동을 미룰 확률이 높습니다. 직업적인 운동선수가 아니라면 짧게 매일 꾸준히 해야 합니다. 체력이 약한 사람은 장시간 운동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중도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운동 시간을 30분 이내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력을 강화하겠다는 욕심으로 장시간 운동을 하면 힘들고 지치니까 귀찮아서 운동하기 싫어지고 하다 말다 하는 악순환에 빠지다가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노는 시간은 아까워해도 운동 시간은 아까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운동 시간을 아깝게 생각하면 건강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체력도 약하고 몸도 아프다며 몸을 덜 쓰면 여러 신체 기능과 감각의 발달이 더욱 떨어지게 됩니다. 운동은 무리하지 말고 꾸준히 안정적인 자세로 해야 합니다. 체력이 약하고 신체 기능과 감각이 둔할수록 안정적인 자세가 잘 되질 않습니다. 중국 당나라 때 손사막이 지은 의학서는 신비스러운 요소를 약간 담고는 있으나 의학의 기초이론, 진단, 치료, 침구, 예방요법, 각종 약물의 채집, 제조 방법이 나온 책이 30여 권이나 있습니다. 오늘은 슬상추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릎 슬자이기 때문에 슬상추란 두 다리를 튼튼하게 하는 비법입니다. 똑바로 서 있는 자세에서 두 무릎을 맞대고 천천히 쭉 앉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무릎 위에 대고 무릎을 좌우로 20번을 흔들어 줍니다. 이 동작은 두 무릎 관절을 강화시켜 줍니다. 너무 간단하고 쉽죠?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체에서 다리가 제일 먼저 늙은 것입니다. 무릎에 힘이 없어지면 신허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장, 콩팥이
허약해서 생긴 것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먼저 두 다리가 튼튼해야 합니다. 옛 어른들 말씀에 발이 차가우면 잠들기 어렵다 하였죠. 발에는 피하 지방층이 얇으며 발의 보호지 매우 낮고 발은 심장으로부터 제일 먼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혈액 공급이 완만하여 발냉이 조성이 됩니다. 발이 차가우면요, 감기, 기관지염, 관절염, 허리 통증 등이 나타납니다. 취침 전에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고 용천혈을 100번 두들겨 주거나 지압을 해주고 양말을 신고 잠을 자는 것이 좋습니다. 용천혈은 그림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할 것은 나이가 많이 들수록 발이 시려서 게을나기가 어렵습니다. 무릎 관절염이 있으면 일기예보를 하듯이 기온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무릎에 통증이 나타난 것입니다. 무릎의 외면은 얇은 1층 피로 덮여 있고 지방이 별로 없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무릎을 따뜻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기온이 내려갈수록 혈관이 수축되어서 무릎에 혈액 공급이 더욱 감소되기 때문에 노인들은 겨울철 기온이 급강할 경우 무릎 보호대를 착용해 주어야 합니다. 이제 12번째로는 상산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산보란 바른 자세로 걷는 방법입니다. 잡념을 없애고 가슴을 쫙 펴고 주위의 아름다운 이 자연의 경관을 관상하면서 가볍게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간 속어에 반후주일 활도 99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식사 후에 산보를 할 경우 99세까지 장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걷기는 누구나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운동 중에서 가장 완벽한 운동입니다. 걷는 것은 몸 전체를 이동시키는 것으로 단순해 보이지만은 관절, 뼈, 근육, 신경 등 모두를 조화롭게 움직이는 운동입니다. 관절, 뼈, 근육, 신경 중에서 한 부분만 고장이 나도 정상적 걷기가 불가능해지죠. 현대인들은 운동량이 부족해서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많은 질병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걷기는 특별한 시간이나 어떤 경비가 든 것도 아니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 됩니다. 걷기의 효과는 심폐 기능 향상과 혈액 순환을 촉진시켜 심장 질환 예방과 체지방 감소와 비만 개선과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골다공증 등이 예방 또는 개선되며 면역력 증가로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불안감, 우울증 감소로 정신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걷기 운동이 얼마나 쉽고 간단합니까? 식사 후에 잠시라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걷는 요령과 운동 강도는 1분당 60 내지 70m입니다. 그리고 시간으로 하면은 시간당 3.5km에서 4km를 걷는 것이 좋습니다. 스님은 이 운동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완보는 천천히 걷기고 속보는 빠르게 걷기고 급보는 1분에 100m에서 110m를 걷는 것이고 강보는 힘차게 걷는 것으로 1분에 120m에서 130m, 경보는 시간당 15km를 가는 것입니다. 너무 가볍거나 너무 힘들게 걷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걸을 때는 심장과 폐에 자극을 줄 수 있도록
팔을 크게 흔들며 속도감 있게 걸으며 자연스럽고 리드미컬한 동작으로 걷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 운동의 시작 전과 또 걷고 난 후에는 반드시 5분 이상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3번째 각상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리 각자이기 때문에 각상차라고 하는 것은 발과 다리의 안마를 말합니다. 첫째, 오른손으로 왼쪽 다리를 안마해 주고 왼손으로 오른쪽 다리를 안마해 줍니다. 또 발꿈치로부터 시작을 해서 발끝까지 상하로 36번을 문질러 줍니다. 두 번째로는 엄지손가락으로 용천혈 그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용천혈을 100번 지압해 줍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시간도 경비도 안 듭니다. 이 동작을 계속하면 불면증이 사라지고 혈압이 내려가며 두통이 사라집니다. 발바닥에는 그림에서 보듯이 인체 각 기관의 반사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평상시 다리와 발을 안마해 주면 인체 내의 각 기관이 강화되므로 신체에 아주 좋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운동을 하라 그러면 아니 조금만 걸어도 전신이 아픈데 어떻게 운동을 하느냐고 질색팔색을 합니다. 그런데 아파도 움직여 줘야 합니다. 아프다고 안 움직이면 안 움직인 동안에 좀 덜 아프겠지만 다시 움직이려고 하면은 더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다가 결국은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움직여 줘야 합니다. 처음에는 힘들어도 자꾸 반복하여 고비를 넘기고 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이세요. 운동이 보약보다 더 좋은 약입니다. 스님 건강 비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매일 거의 매일이다시피 목욕을 대중탕에 갑니다. 목욕탕에서는 안 움직일 방법이 없죠. 또 여름에 아무리 더워도 찬물이나 찬 음료를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식은 적은 양을 천천히 먹고 아침에는 하체 운동, 오후에는 상체 운동, 잠자기 전에는 기공수를 하는데 하루 3차례씩 운동을 하는데 모두 10분 이내로 합니다. 평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머문 장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비법들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한 건강 비법 중에 자신에게 필요하고 맞는 것을 골라서 꾸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한번 시작을 하면 끝을 봐야 합니다. 그냥 조금 하다가 말지 말고 끝까지 하시라는 겁니다. 살면서 재물을 중요시한 것은 큰 착각임을 명심을 해야 합니다. 건강해야 기도도 할 수 있고 건강해야 사업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모두 사시는 날까지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건강에 대한 법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열애암은 49제 영가천도제 구병시식 내면탐사 전문사찰인 지장기도 도량입니다. 구독이 붉은색이면 자비심으로 눌러주시고 비인자 1등입니다. 그래서 초파일 작은 등이라도 하나 달아주시고 기업등, 업소 등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대원본존 지장왕보살바 하살님이시여 오늘 이 법문을 시청하신 불자님들은 어떠한 난관에도 희망의 빛을 바라며 슬픔을 기쁨으로 되돌려서 눈물과 한숨 대신 웃음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시청자 모두가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각자의 위치에서 건강하고 멋있게 살아가도록 자비 광명이 내리게 하옵소서.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지장보살, 나무 지장보살,
나무 대원 본존 지장왕보살 마하살. 여러분 가족에게도 하알TV 시청 많은 권유와 구독, 좋아요,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하면 됐다. 뭘 더 바라겠느냐.